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텍사스 교회 내 대형 총격 사건의 동기가 가정폭력이었던 것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범인 데빈 켈리가 그의 장모에 대한 원한과 분노 때문에 그녀가 출석하는 교회를 타겟으로 삼았고 주일 예배 시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당국은 이 사건의 범행 동기가 테러나 종교적인 것이나 인종적인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직접적인 동기를 domestic situation, 가정 문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범행 직전에 그 장모에게 보낸 위협적인 텍스트가 그 증거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범인이 군대에 있을 때 가정폭력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고 징역까지 갔고 불명예 제대까지 했는데 어떻게 공격용 무기, 군대 무기를 비롯해서 4정이나 되는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군이 FBI에게 그의 범죄 기록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범죄자 기록에 그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총기상의 신원조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텍사스 교회 내의 대형 총격 사건, 그 조사 과정, 문제점, 총기에 대한 정책적인 이견들은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행 당시의 장면으로 잠시 되돌아가겠습니다. 범인 켈리가 그의 장모에게 전화 텍스트로 위협한 글이 있었습니다. 수사당국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그가 장모와 원한 관계에 있었고 몹시 분노했다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녀가 출석하는 First Baptist Church로 가서 그녀를 살해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범행 당시에 그의 장모는 예배당 안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교회 내부와 외부에서 무차별 총격 난사를 벌이는 동안에 옆집에 사는 한 주민이 자신의 총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켈러를 향해서 발사를 해서 한 발이 명중됐는데 이때 그가 라이플을 떨어뜨리고 차 안에 올라서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주민이 옆에 있는 다른 주민과 합세를 해서 그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켈리가 도주하는 도중에 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한 말은 내가 총에 맞았는데 아무래도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 후에 그가 자신의 권총으로 머리를 쏴서 자살한 것으로 보입니다. 켈리에게서 3개의 총상이 발견됐는데 2개는 다리와 몸통, 추격자의 총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발은 머리에 있는데 이것은 자살한 흔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범행 현장으로부터 도주로가 약 11마일 정도 되는데 도주자와 추격자 사이에 총격전이 있었습니다. 마치 말을 타고 있었다면 텍사스 광해의 혈투, 서부 활극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26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자신도 자살을 했습니다. 이 사망자들은 첫 보도와는 달리 18개월 된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77살에 이르는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무차별 난사의 흔적을 보였습니다. 한 가족에서는 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족은 3대가 사망한 집안도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내 대형 총격 사건이 인정 문제 때문이었지만 이번에는 독특하게 가정 원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경건한 장소, 기도의 장소가 이렇게 살육의 장소가 된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 특히 크리스찬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 TV 뉴스가 바로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마이크를 대면서 내주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사탄이 이기지 못했다가 내 설교 제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텍사스주의 검찰총장인 켄 팩스턴은 교회 내 교인들도 무장을 시켜서 공격에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다시 총기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가정폭력범으로 징역을 살았고 불명예 제대까지 했는데 그 기록이 FBI에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4년 동안 4종의 총을 무난히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펜타곤에서는 각 군의 범죄 기록이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제대로 기록이 되고 있는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 총기 문제에 대한 논쟁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결론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총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미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한 달여 전에 있었던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 그 범인이 시카고에 와서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측의 이유, 헌법 보장의 권리다, 정당 방위의 권리다, 악한의 손에 총이 있으니까 선한 자의 손에도 총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미국 전역에 3억 정이나 되는 총이 깔려있다 하는 사실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총기 보유의 권리를 인정하지만은 왜 군대용, 공격용 총기까지 판매를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고, 신원조회, 즉 폭력 기록이라든가 정신질환에 대한 기록을 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측입니다. 그래서 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 가장 강력한 정치력을 가진 기구인데 여기서 그를 지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번 사건은 정신건강의 문제이지 총기 규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만일에 옆집에 있는 주민이 총이 없었다면 이번에 사상자가 더 크게 늘어났을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버트, 2년 전에 텍사스가 캘리포니아보다 총기 구입률이 떨어진다고 걱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텍사스 주민들이 분발하라고 격려까지 했던 적극적인 총기 보유 찬성자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소감에 대해서 세상에 사탄이 있고 총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과 함께 하라. You do that working with God 이라고 마치 설교자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 전역의 교회 내의 총격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시카고 지역의 교회들도 이 교회 건물에 대한 보안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보안 시설을 강화하기도 하고 안내자들을 훈련도 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잠재적인 폭력 범죄의 장소도 될 수 있지만은 기도의 장소라는 두 가지 상이한 개념 때문에 고심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독특한 역사 때문에 세계에서 총기 보유율이 가장 높은 나라고 총기에 의한 사상자가 가장 많은 나라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mass shooting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4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로 정의를 합니다. 미국에서 이 mass shooting이 거의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이 문제에 대한 둔감한 반응을 보이는 또 죽었네? 이런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부류들도 점차 높아가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11월 7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6명이 목숨을 앗아간 텍사스 총격 난사범 데빈 패트릭 켈리는 자신의 장모가 다니던 교회를 노려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켈리의 총격에 사망한 사람 가운데 그의 처 할머니가 포함됐습니다. 켈리의 장모는 그에게서 여러 통의 위협 메시지를 받았으며 범행 당일인 주일 아침에도 위협 문자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망자 중 절반은 어린이로 확인됐으며 숨진 아이 중에는 이 교회 목사의 14살 딸도 포함됐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인 데빈 켈리는 공군의 허술한 데이터 관리로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격범 데빈 켈리는 공군 복무 중이던 2012년 전 아내와 의붓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군사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군은 이를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켈리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자동 소총을 비롯해 내정의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1992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후 25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 미사일의 탄도 중량 제한 해제와 전략무기 도입 협상 합의 등이 논의됐습니다. 반면 한미 FTA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거침없이 털어놨고 문재인 대통령은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와 인수위 출신 인사 가운데 적어도 9명이 러시아 측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중에는 지난해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면담 주선 등 혐의의 유죄를 인정하고 기소된 졸지 파파도플러스 캠프 전 외교정책 고문은 물론 역시 기소된 폴 매나포르트 캠프 선대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사위 제러드 쿠슈너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옆을 지나가던 트럼프 대통령 차량 행렬에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인 브리스크먼이라는 여성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브리스크먼에게 2020년 공직 출마를 당부하는 사람들까지 있지만 연방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브리스크먼의 보스는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일부 교회들이 교회 건물 보안에 고심하고 있다고 트리뷴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텍사스 교회 총격 참사 등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회 내 총기 폭력 사태 때문입니다. 일부 교회는 보안 카메라 등 시설을 추가하고 안내 요원에 대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의 개방성과 보안 강화 사이에서 균형을 갖추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이 있는 설막 로드 지역에서 길을 지나던 행인들이 갱들의 총격전 유탄에 맞아 중태입니다. 어제 오후 2시경 2100대 설막 로드에서 갱들이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길을 가던 행인 67세 남성과 49세 여성이 복부와 어깨에 유탄을 맞아 병원으로 가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 스테이 스트릿에 크리스마스 장식과 캐롤이 벌써 등장했습니다. 평년에는 보통 땡스기빙 데이가 지난 후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등장했으나 금년에는 할로윈이 지나자마자 시작됐습니다. 금년 할러데이 기간 중에 일반 상가와 온라인 비즈니스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고 낮 최고 45도, 밤 최저 30도입니다. 내일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47도, 밤 최저 35도. 목요일 오전에 흐린 날씨 보이다 맑아지겠고 낮 최고 43도, 밤 최저 24도. 금요일 대체로 흐리고 낮 최고 34도, 밤 최저 28도입니다.